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3화 일족의 힘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대흥과 함화가 전쟁을 통해서 힘을 키우는 동안 일영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그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아바이와 형제들 앞에서는 왕위에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뒤에서는 숨어 사는 동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힘을 뺏는 추악한 짓을 하고 다녔죠. 그리고 대흥이 황수를 쳐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함화와 일영이 급히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연재분 리뷰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드리자면 요즘 웹툰 댓글란에 호형 고수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을 꼼꼼하게 다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에서는 막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리뷰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대흥은 도올 일족을 찾아가서 학살하면서 힘을 빼앗았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함화는 흰산 북쪽 지역에서 또 다른 일족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완달의 후계선언 이후 거의 2년 동안 대흥과 함화가 경쟁적으로 힘을 키운 것을 생각하면 흰산 주변 일족들은 흰산 일족이 곧 우리에게도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공포에 떨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함화가 친 것은 붉은 도깨비처럼 생긴 일족이었는데 여기는 도올처럼 순수 짐승들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인간의 형상에 가까우면서 갑옷과 칼까지 쓰는 문명을 가진 종족인데도 학살은 여지 없었죠. 외형을 보면 일부, 그러니까 작중 시점으로부터 약 700년 후에 구망이 처형했던 붉은 산의 이름 모를 간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피부 색깔, 머리 색깔, 귀 모양 등을 보면 확실히 똑같아요. 저 당시를 돌아보면 압카가 붉은 산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고 흰마귀와의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세력들의 동요가 커지자 구망이 이를 진정시키려고 버일러, 타이지 등 주요 세력들을 소집한 건데요. 거기서 저 붉은 도깨비가 구망에게 반기를 든 상황으로 보여요. 대체 흰산 일족의 싸움에 자신들이 왜 참전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불만과 이번 화에서 나온 것처럼 과거 조상들이 흰산 일족에게 학살당한 원한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함화는 붉은 도깨비 일족의 명과 기력을 흡수하면서 사풍주를 사용하는데요. 대흥의 칠성월이 만주족의 여진정수라는 설화에서 완달이 용에게 대적했던 무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풍주 또한 마찬가지로 여진정수에서 용이 사용하는 구슬로 등장합니다. 여진정수에 따르면 용들이 사용하는 구슬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비바람과 사계절을 만든다는 정수주고 또 하나는 사풍주입니다. 설화에서는 흥룡이 완달과의 싸움에 진 뒤 정수주를 넘겨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풍주를 정수주라고 속여서 줬더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사풍주도 용이 사용하는 보물이긴 하지만 진짜 배기는 정수주라는 거죠. 3부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흥룡을 보면 보라색 구슬을 손에 쥐고 있고 또 하나의 황금색 구슬을 입에 물고 있는데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현재 함화가 사용하는 사풍주고 입에 물고 있는 것은 비바람을 만들어낸다는 천상의 보물 정수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호형에서 진짜 용이 등장할 때 사풍주보다 하이레벨인 정수주를 물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함화는 다음 희생양을 찾기 위해 북쪽 동맹 바깥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대흥이 흰산 일족의 서쪽 동맹인 강해 일족을 치러 갔다는 긴급 첩보를 듣습니다. 함화는 동맹을 치겠다는 상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북쪽 동맹 바깥으로 진출하려고 한 건데 대흥은 동맹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힘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예상치 못한 대흥의 행보에 함화는 당황해서 긴급히 서쪽 황수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언급된 강해 일족과 서쪽 동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언급된 바에 따르면 서쪽 동맹의 대장은 라오허이고 그 부하로 시라무른과 시라무렌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분포를 보자면 라오허는 옛 요동과 요서 지방에 걸쳐있는 강이고 백두산과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흰산이 서쪽 동맹으로 삼기에는 적당한 거리죠. 시라무른허를 비롯한 여러 지류들이 모여서 거대한 본류인 라오허를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라오허의 지류 중에서도 시라무른허는 굉장히 서쪽 끝이고 거리상 흰산에서도 가장 먼 곳이에요. 그래서 흰산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언급이 나왔던 것 같고 흰산 일족이 싸우기에는 불리한 장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허가 칸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이번 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호형 2부에서 시라무렌이 칸이라는 군주를 모셨던 사실을 일영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시라무렌은 칸에 대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해 죽은 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오허가 아직 등장하진 않았습니다만 종국에는 주제넘는 짓을 하다가 최후를 맞았고 그 후 시라무렌이 압카를 따르게 됐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그동안 잠잠했던 일영의 행보가 이어집니다. 일영은 흰산 남쪽 계곡에 있는 어떤 성을 습격하는데요.
지키던 호위 병력들을 모두 죽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쪽에는 흰머리를 가진 아이와 그의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영의 공격에 극렬하게 저항하던 중이었죠. 웹툰 댓글에 언급된 내용을 보니까 이 일족의 정체는 산해경에 언급된 환인 것 같습니다. 환은 들고양이 같은 생김새의 눈이 하나고 금과 옥이 많이 난다는 익망산에 산다고 하는데요. 성 밖을 지키던 병력들이 외눈박이의 고양이과 생김새였고 일영에게 저항하던 이 어미도 옥으로 된 장신구를 여러 개 하고 있었죠. 완달은 자신의 후계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일족들에게 씨를 뿌린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아들을 선별해서 후계 경쟁을 시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대흥과 함화, 일영 또한 배다른 형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튼 일영은 그렇게 후계 구도에 들지 못한 완달의 아들들을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힘을 흡수했던 것이죠. 격렬하게 저항하던 어미는 일영에게 조용히 숨어 살 테니 제발 놔달라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달의 씨를 키우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아들에게 힘을 숨기도록 가르치고 살았는데요. 이게 2부에서 대방모도 그랬지만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미 입장에서는 왕의 씨를 받아 낳은 자식이라는 특별함이 더해져서 더 애지중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왕위를 노리는 일영 입장에서는 힘이 필요했고 혹여 힘을 빼앗지 못하더라도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싹을 제거해야 했죠. 이에 일영은 어미의 목을 조르면서 새끼를 자극했고 그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도록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기가 폭발하면서 어미를 포함한 주변의 병력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요. 2부에서 아랑사의 기폭발을 봐도 그렇지만 흰산 일족의 기가 터지면 모든 생물들이 산화하고 뼈까지 녹여버릴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분노가 차오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본인이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드래곤볼을 첫째로 꼽는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흰산 일족과 사이어인의 공통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른 일족에 비해서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고, 둘째는 분노 조절을 못하면서 전투 자체를 좋아하는 싸움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기모으는 포즈를 보나 죽일 거야 라고 이를 갈며 분노하는 장면은 왠지 어릴 적 손오반을 오마주 하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시 돌아와서 일영은 결국 이름 모를 완달의 자식을 죽이고 힘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형제인 건데 반인륜적이고 비정하죠. 하지만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인원의 일족을 죽이고 힘을 흡수한 걸로 보이는데 대흥과 함화에 비해 알맹이만 쏙쏙 빨아먹고 급성장하는 느낌이죠. 또 일족의 힘이 몸 안에서 융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먼 훗날 아린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환 일족에 대한 공격이 마무리됐고 이제 일영은 흰산 영역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저 멀리까지 도망가서 살고 있는 완달의 자식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저 흡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겟은 완달의 성에 살던 인간 무녀였는데요. 그녀는 몇 년 전에 임신 끼를 보이던 중에 성을 몰래 도망 나갔다고 합니다. 최근 일영의 부하들이 거처를 찾아내서 습격했지만 이미 도망친 후였죠. 그런데 무녀가 살던 거처를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돌바닥에 맨발로 찍은 듯한 발자국이 남아있는데 누가 낸 발자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죠. 일영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완달의 씨를 잉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는데요. 만약 인간 부녀가 완달의 씨를 잉태하는 데 성공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 몇 살밖에 안 된 아기가 저런 발자국을 남긴 거라면 어떨까요? 머지않아서 흰산 일족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괴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 어떤 영물의 자식도 아니고 하찮은 반인 반수라는 얘기죠. 웹툰의 수많은 댓글을 보면 이 아기가 압카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달이 계시를 받은 시점과 인간 부녀가 임신기를 느끼고 성을 빠져나간 시점이 비슷하고 압카는 또한 반인 반수인 흰눈썹과 연관이 깊은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압카라는 이름이 만주어로 하늘이라는 것 또한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작가님께서 2부 Q&A에서 비록 서자라고 해도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 아이가 압카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영은 그 인간 무녀의 집을 습격하려다가 서쪽 황수로 쳐들어간 대흥과 함화의 소식을 듣습니다. 일영은 흰산에 힘이 미치지도 않는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서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대흥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흥과 함화가 공격에 성공해서 막대한 힘을 얻는 상황도 우려한 것 같아요. 게다가 서쪽 세력은 동맹 세력인데 자칫하면 뭔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한 듯 보입니다. 막연하게 형제들 안위만 걱정할 수도 없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술책도 있어야 되고 동맹도 끼어 있으니 상황이 복잡하죠.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상황을 판단하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에서 리즈 시절의 일영은 패급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일영은 그렇게 인간 무녀의 아이를 제거하는 일을 부하들에게 맡기고 급하게 황수로 이동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황수의 상황이 다시 비춰집니다. 시라무른과 시라무렌 그리고 수많은 이무기들과 신맹한들은 이미 대흥에게 당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웬 젊은 장수 하나가 대흥을 상대하고 있고 칠성월에서는 피가 뚝뚝 흐르고 있죠. 전투가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시라무른허의 지형은 완전히 파괴됐고 대흥이 땅을 얼마나 파괴했으면 강물이 땅 위로 넘쳐 흘러서 핏물이 씻겨 내려가는 중입니다. 동맹에게 절대로 할 수 없을 학살을 벌였는데요. 만약 여기서 대흥이 시라무른의 힘을 얻고 돌아간다고 해도 칸인 라오허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대흥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대흥이 서쪽 동맹을 습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함화가 언급한 북쪽 동맹에서도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완달이 예상치 못한 동맹과의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달 입장에서는 왕위 계승도 중요하지만 동맹 간 내분을 일으킨 죄로 대흥을 내치게 될 수도 있겠죠. 과연 동맹이고 뭐고 자식들이 흰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먼저일까? 그래도 동맹이 먼저일까? 완달의 판단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작품이 진행되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